안녕하십니까? 공동사업 실무역량 5차시 공동사업 유형별 추진 방안과 성공 사례 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공동사업 유형별 추진 방안과 성공 사례 4로 단체 표준과 해외 시장 개척 추진 방안과 성공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체 표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체 표준이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중소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과 같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공공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의미합니다. 단체 표준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감하고 제품 간 호환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래 공정화와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체 표준은 조합이나 협회같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가 국가 표준이 갖는 일반적인 보편성을 넘어 전문적인 표준으로서 국가 표준과 충분한 변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체 표준은 표준의 내용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품 표준은 제품의 형상, 치수, 품질 등 제품의 특성을 규정한 표준입니다. 방법 표준은 시험, 분석, 검사 및 측정 방법, 작업 방법 등을 규정한 표준입니다. 전달 표준은 용어, 기술, 단위, 수열 등에 대하여 정의나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규정한 표준입니다. 서비스 표준은 산업에 대한 목적과의 부합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사업자가 구비해야 할 기반 구조와 프로세스를 규정한 표준입니다. 단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해관계인 합의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또는 다른 단체 표준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에 관한 지침인 KS A0001 형식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단체 표준은 특정 산업 분야의 KS, 정부기술 규정, 국제표준 또는 기타 단체 표준 등 공적 표준이 제정되지 않아 관련 업계의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표준 제정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됩니다. 단체 표준의 국가 표준과 사내 표준 사이에 위치해 두 표준의 교랑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체 표준은 신기술, 신재료, 신제품 등 급속한 기술 발전이나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한국 산업 표준이 규정하지 않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보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체 표준 사업을 추진하면 업종 장악력이 높아지고 조합원사와의 결속력도 높아지고 조합의 경쟁력도 향상됩니다. 이러한 단체 표준을 국가 표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제정과 개정의 주체가 국가 표준은 국가이고 단체 표준은 조합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표준의 관리기관의 경우 기술표준원 등이 있고 단체 표준의 관리기관은 조합이나 협회 등 단체입니다. 국가 표준은 5년 혹은 10년 단위로 관리 주기가 돌아오지만 단체 표준은 3년마다 적부 확인 주기가 돌아오고 필요시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 표준은 부회, 심의회, 전문위원회 등 절차가 복잡하지만 단체 표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보고하여 개정할 수 있어 비교적 간단합니다. 인증기관은 국가 표준이 표준협회임에 반해 단체 표준은 조합 등 단체입니다. 단체 표준의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체 표준을 개발할 때는 투명성, 공개성, 공정성과 합의, 효과성 및 적절성, 공공의 이익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표준 개발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체 표준은 합의에 기반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를 따를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표준 사용은 자발적입니다. 다만 법률 또는 계약서에 인용됨으로써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표준은 계약에 대한 요구사항,
법령 및 법규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 표준을 개발할 때는 국제교역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분명하고 명확한 조항을 정의해야 합니다. 첫째, 단체 표준은 적용 범위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일관성, 명확성, 정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최신 기술을 최대한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향후 기술 개발의 틀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표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자격을 갖춘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작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체 표준 개발 프로세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조사를 통해 표준의 필요성을 식별합니다. 이후 준비를 통해 단체 표준안을 작성합니다. 작성이 되었으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 수렴 단계가 끝나면 단체 표준 심사위원회를 통해 표준안을 심사하고 등록 신청 과정을 거쳐 표준을 발행합니다. 단체 표준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동종업계 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시험연구원, 수요처, 소비자 단체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둘째, 조합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표준안 전문을 게시해야 하며 이 또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셋째, 필요시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 과정을 거칠 때의 모범 관행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청회 시 올바른 인원을 초청합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촉진하되 성실히 협력할 수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초청합니다. 예를 들면 표준화기구, 기업, 정부, 소비자, 컨설팅 기업, 시험 연구기관 등이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 반대에 대한 접근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문서로 기록하고 선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셋째, 투표보다는 가능한 합의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넷째, 의사결정을 문서화합니다. 표준 개발 절차 참여자에게 공정한 업무를 요청하고 그 약속을 기록합니다. 또한 지속적 반대나 취한 결정, 실행된 조치와 합의를 위한 발의권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문서로 기록합니다. 단체 표준 사업은 공동사업의 뿌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단체 표준과 조합의 공동상표, 공동판매 시험검사 등 공동 R&D, 공동구매 같은 사업들이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체 표준을 제정했다면 조합은 이를 활용해 인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체 표준 인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합당한 진입장벽이 필요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설비, 시험설비, 운영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당한 진입장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체 표준이 국가 표준이나 국제 표준을 넘는 과도하게 높은 진입장벽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단체 표준을 받기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너무 낮아서도 안 됩니다. 단체 표준을 통해 품질과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면서 조합원사를 포함한 조합의 내외부에서 인정할 만한 진입장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인증 시 외부 심사위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체 표준 인증 심사와 심사 결과로부터 조합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과 동시에 단체 표준의 객관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체 표준 인증 시 인증위원회는 가급적 외부 교수, 표준협회, 생산성 본부 및 전문가 등 덕망 있는 인증심사위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단체 표준을 통한 인증제품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단체 표준은 공동판매, 공동상표 등과 함께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구매 조달 시 입찰 조건이나 입찰 물품에
단체 표준 인증업체 또는 인증제품이 적용되거나 우대받을 수 있도록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체 표준 제정 뒤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 품질 담당자, 시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증업체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단체 표준 인증 사업의 프로세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증을 원하는 조합원사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합은 서류 심사 및 공장 심사를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합격하면 시료나 제품을 채취합니다. 채취한 시료로 시험을 실시해 합격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서 불합격 시 지적사항을 보완 후 재신청합니다. 이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중소기업 뉴스에 게재된 공동사업 우수 사례 중 단체 표준을 통해 성공적으로 성과를 창출한 조합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22년 1월 17일 게재된 한국주택가구 협동조합입니다. 한국주택가구 협동조합은 국내 단체 표준 인증단체 제1호의 명성을 갖고 있는 조합입니다. 조합을 통해 제정된 단체 표준 중 대표적인 것은 가정용 싱크대, 공동주택용 반침장, 공동주택용 현관장 등이 있습니다. 조합은 단체 표준을 통해 제작에 필요한 물질과 성능, 구조와 절차, 방법 등을 통일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가구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말 기준 가정용 싱크대 44개 업체, 반침장과 현관장은 34개 업체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인증업체는 심사를 통해 우수 단체 표준 제품으로 인정받아 정부나 지자체 구매 시 우선 구매 대상으로 분류되는 인증제도를 활용해 조달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단체 표준 인증제도 운영과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성공 요인은 단체 표준과 공동 판매와 R&D, 공동시설 등 다른 공동사업과 함께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단체 표준은 그 자체로의 공동사업을 넘어 다양한 유형의 공동사업과 융합하여 추진하면 더 큰 사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사와 충분한 의견 공유를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조합원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합원사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해 공동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는 2022년 11월 21일 게재된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입니다.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연합회는 1966년에 설립되어 전국의 11개 회원조합과 함께 활발하게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회원조합의 발전과 콘크리트 공업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단체 표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합회는 1997년부터 조합과 조합원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단체 표준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콘크리트 호환블록, 옹벽블록, 철근 콘크리트 용 배수로관, 콘크리트 쇼파블록,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저류블록, 철근 콘크리트 측구블록, 콘크리트 두렁블록 등 총 7개 제품의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2017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 중앙회의 단체 표준 제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총 4개의 신규 단체 표준, 콘크리트 쇼파블록,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저류블록, 철근 콘크리트 측구블록, 콘크리트 두렁블록을 제정하였습니다. 연합회의 성공 요인은 기존에 단체 표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의 노력으로 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단체 표준을 추가 제정하는 등 조합과 조합원사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해외 시장 개척 추진 방안과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이란
수입, 수출 등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로 우리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수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주관 단체로서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현지 마케팅 전문기업과 해외 민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수출 구조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합원사와 공동으로 사전 준비해 단체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수출 컨소시엄 지원 사업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공고가 나면 주관단체인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신청합니다. 그 다음 중앙회의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주관단체를 선정합니다. 주관단체에 선정된 조합은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주관단체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현지 파견, 사업 관리를 진행하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사업 정산을 하는 것으로 지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해외 시장 개척 방법에는 해외 전시회뿐 아니라 수입을 통한 공동구매, 해외 공장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뉴스에 게재된 공동사업 우수 사례 중 해외 시장 개척에 성공한 조합의 사례를 통해 추진 방안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8월 29일 게재된 한국문구공업 협동조합의 사례입니다. 한국문구공업 협동조합은 1962년에 설립돼 문구류를 제조하는 246개 조합원사와 함께 다양한 공동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중소문구류 제조기업이 어려워하는 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합은 2022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베트남 호치민 국제 베이비 앤 키즈 페어에 조합원 10개사를 파견하고 조합관을 운영해 상담 80만 달러, 계약 5만 달러의 실적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2022년 7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문구 및 사무용품 전시회에 조합원 13개사를 파견하고 한국관을 운영해 상담 260만 달러, 계약 10만 달러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조합은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의 문구 전시회인 문구생활산업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는 2022년 7월 11일 게재된 한국장료협동조합의 사례입니다. 한국장료협동조합은 202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원하는 해외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해 6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조합은 이를 통해 장료의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해 베트남 SNS 홍보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페이스북 구독 1288명, 인스타그램 구독 1555명, 유튜브 영상 조회수 총 28,746회 등 영상물을 노출해 조합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았으며 베트남 현지 소비자에 대한 장료 이미지 제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해외 전시회에 직접 참가하지 않아도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 사례는 2022년 5월 9일 게재된 경남 직물 진주 실크공업 협동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진주시의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에 실크원사 생산공장을 설립한 조합입니다. 실크 사업은 진주시의 특화 사업으로 전국 생산업체 중 80%가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진주시는 실크 사업 고도화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실크의 생산을 위한 원사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데 조합은 원자재 확보를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통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실크 원사 3대 생산지인 중국, 인도, 우즈베키스탄에 제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코트라 현지 사무소를 활용해
섬유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약 5년간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 진주시로부터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6억 4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우즈베키스탄에 실크원사 생산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현지 한국인 기업 3개사와 공동으로 투자해 지분 30%를 확보했으며 직접 제사, 연사실에 갖춘 해외 공동시설을 설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조합이 운영하는 협동화 사업 공동작업시설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한 원사를 합사, 연사, 정경 등 재직 준비 공정 작업을 해서 조합원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 해외시장 개척, 지자체 지원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연계해 시행한 결과 조합은 안정적인 원사 공급선 확보, 원가 절감 효과, 제품 경쟁력 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 사업 역시 다양한 유형의 공동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차 시 공동사업 유형별 추진 방안과 성공 사례 4, 단체 표준과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